전체적으로 보자면 대단히 미흡하다. 투자가 너무 적다. 저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나? 겁이 나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서 GPU 팜을 못 샀다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몇 조를 투자 못할 정도로 거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3등, 4등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을 보면 중국에 형편없이 밀리거든요. 그런 거를 봐도 야, 저러다 죽을 텐데? 그런 걱정이 되죠. 현재 한국의 AI 기술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세계 6등에서 7등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요. 1, 2등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미국, 중국이 가령 100점, 85점, 지금 같으면 100점, 85점이 그 정도일 것 같은데 이러면 3등부터 8등, 9등까지가 35점 이러고 있으니까 그걸 등수라고 할 수 있나?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죠. 6등이라고 해도 하나도 기쁠 게 없는 알겠네 이 정도. 100점, 85점 옆에 내가 35점은 니는 36점이니까 내가 등수 하나 낮고 이런 얘기 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글로벌 대기업들은 AI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열심히 하는 것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LG그룹 같은 경우는 자체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해서 내부적으로 아주 열심히 쓰고 있는 걸로 알아요. 성과들도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포스코 같은 경우가 스마트 용광로를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세계 등대 공장을 뽑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몇 년 전 얘기이긴 한데 AI를 적용을 해서 1g의 원료도 추가 투입하지 않고 하루에 240톤의 쇠를 더 생산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거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거든요. 현대 조선 쪽에서 팔란티어하고 계약해서 지금 AI 프로젝트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몇 군데가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대단히 미흡하다. 투자가 너무 적다. 저렇게 손 놓고 있어도 되나? 겁이 나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서 GPU 팜을 못 샀다라고 하긴 어렵잖아요. 그게 몇 조를 투자 못할 정도로 거지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세계 자동차 업계에서 3등, 4등 이러고 있잖아요. 근데 자율주행을 보면 중국에 형편없이 밀리거든요. 그런 거를 봐도 야, 저러다 죽을 텐데? 그런 걱정이 되죠. 지금 중국 차들은 집 근처 가면 놓고 그냥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가로 주차하니까. 근데 그게 보편화됐을 때 지가로 주차하지 못하는 차를 누가 살까요? 그건 살 수가 없거든요. 모든 차가 다 집 근처에서 놓고 가는데 나는 가서 앞뒤로 빼다가 긁고 옆에 차에 기스내고 나 다시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거라고 할 수 있죠. 현대기아와 같이 세계 3, 4등을 노리는 회사가 혹은 2등을 바라보는 회사가 자율주행 기술이 중국에 형편없이 밀린다. 저는 이게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현실 같습니다. 왜 저러지? 바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죠.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앞이. 너 이제 못 팔 텐데? 뻔히 보인단 말이에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국내 기업들은 IT 업계를 포함해서 전부 다 너무 늦다. 큰일 났다. 예를 들어서 현대기아 가전도 마찬가지예요. 삼성, LG가 최고급품에서 우리가 앞서지 않냐라고 하고 있지만 정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전 최고급품은 삼성, LG가 1등이잖아 라고 하지만 로봇 청소기 너네 거 한국에서도 안 사. 그렇잖아요. 한국에서도 삼성, LG 로봇 청소기 아무도 안 사요. 중국 거 사지. 그런데 중국 게 더 비싸요. 왜냐하면 AI가 중국에 훨씬 뛰어나니까. 근데 그게 청소기만 붙겠어요? 그럴 리가 없잖아. 근데 AI는 중국에 훨씬 앞서잖아. 그 얘기는 삼성, LG 너네 며칠 안 남았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내가 목숨 위험하구나 하고 붙어야 되는 거예요.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 지금 중국보다 한국이 훨씬 뛰어나다. 가스 운반선 같은 고급 선박들은 다 우리 거 쓴다. 근데요, 배는 AI 안 붙을 것 같아요. 배에도 자율주행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구에 들어오잖아요. 그 항구에 붙이는 거, 항구에서 빠지는 거 할 때 배가 너무 크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 돼요. 그래서 왜 작은 배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끌고 밀고 그러면서 가잖아요. 그거 AI가 못할까요? AI가 해서 그 시간을 절반으로만 줄여도 연료는 얼마나 줄겠어요. 그리고 바다의 풍향에 따라, 풍속에 따라, 파고의 높이에 따라 엔진에 기름 얼마나 넣어야 되는지가 지금까지는 그냥 선장의 경험을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패턴이 없을까요? 패턴이 있죠. 그럼 AI가 훨씬 잘하겠지. 그래서 만약에 중국에서 만든 배가 기름값을 15% 아껴줘. 기름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축구장 5개 크기인데 배가 그걸 365일 돌린단 말이죠. 왜냐하면 얘는 바다에 떠 있어야지 돈 벌거든요. 항구에 서 있으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까먹으니까 1년 내내 돌려야 되거든. 정비할 때 빼고 하역할 때 빼고. 그러면 기름값을 얼마나 많이 쓰겠어요. 근데 중국 배는 AI가 붙어가지고 기름값을 15% 아껴줘. 그러면 배값을 10% 더 받아도 중국 가요.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기업들이 저는 전부 다 생명의 위협을 느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AI가 다 붙는데 그 AI는 중국계 훨씬 뛰어나니까. 그래서 정말 위험한 순간이 지금이다. 며칠 안 남았다. 저는 길게 봐줘도 남은 시간이 3년쯤 아닐까라고 생각해요. 한국이 미국과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AI 기술 분야와 방법이 있나요?
아까 제가 3년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3년을 죽으림을 당하면 잡을 수 있다고 봐요. 한국의 과학자들이 아주 똑똑합니다. 유능해요. 그냥 자원을 배분받지 못했을 뿐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이버에서 그 AI 칩 개발하는 이동수 이사라는 분이 있어요. 이동수 이사가 인텔하고 AI 칩, GPU 개발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운용면에서 네이버가 맡고 하드웨어 GPU 칩 개발을 인텔이 맡고 하는 식으로 협업을 해요. 협업을 하는데 그 인텔이 다 제안을 했어요. 한국의 대학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자. 그 인텔이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10개 대학에 GPU를 나눠줬어요. 고급 GPU를 막 나눠줬더니 2달 지나서부터 탁월한 논문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가 그걸 보면서 너무 서글펐대요. 이렇게 뛰어난 석박사들이 GPU가 없어서 논문을 못 쓰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 대한민국이 거지냐?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잖아.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그 뛰어난 석박사들한테 GPU를 안 사줘가지고 논문을 못 쓰게 만드는. 그게 2023년께부터인가 논문 수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연구소 수준에서 뭔가를 써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GPU가 없으면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이게 AI가 이렇게 발전하니까. 그래서 2023년인가부터 한국의 고급 술지의 논문 게재하는 숫자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 정부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나. 도대체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이 돈이 없어서 석박사들 GPU를 안 사준다가 말이 되냐. 정말 밥을 팔아서 죽 사먹을 사람들이에요. 너무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행스럽게도 뭐 여야 뭐 정당을 가리지 않고 다 100조씩 지금 투자하겠다고 하잖아요. 너무 다행인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어떻게 투자할 건데? 어떻게 개발할 건데? GPU 팜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데? 디테일에 악마가 숨어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디테일을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100조를 날릴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계획을 아주 제대로 세워서 정말 10원 더투로 쓰지 않게 그리고 한국에 있는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모여서 정말 개발만 할 수 있게 그러니까 뭐 네가 돈을 어디 얼마 쓰는지를 영수증을 가지고 풀칠을 해서 제출해라 그러고 너 이거 왜 썼니? 뭐 이 돈은 뭐니? 이러고 시비 걸지 말고 지 돈 나이잖아. 다 세금인데 지 돈인 것처럼 그냥 내가 정말 풀로 지원해 줄 텐데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되냐 하고 전문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디테일을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게 해줘야 돼. 공무원들이 이 디테일을 설계하는 순간 100조 날아가요. 정말 엉뚱하게 쓰이고 너무 관료적이어서 거기 뛰어들었던 핵심 개발자들이 질려서 다 구글 가버리고 페이스북 가버리고 애플 가버리고 그럼 끝이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저는 50%쯤 된다고 봐요. 관료적으로 질리게 만드는 만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 그걸 정말 잘 알아서 제대로 계획 세워서 100조를 과학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설계를 해서 잘한다면 3년이라는 시간 안에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그게 그냥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산, 학, 연, 정이 협업을 해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해야 돼. 그래서 전부 다 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들이 남동해안에 엄청 많아요. 여수 산단부터 시작해서 저 불경, 마창까지, 거제 뭐 이쪽이 AI랑 결합을 할 수 있도록 생태계적으로 같이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석유화학이 지금 중국의 덤핑에 밀려서 망하기 직전이다. 뭐 조선도 죽을 뻔했고 제조업들이 전부 다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중국이랑 제조업에서 딱 붙잖아요. 근데 저기 멋진 싸잖아. 젊고 우린 전부 다 창업자들이 늙었고 공장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50대 초반인데 뭐 주전자에 물 넣고 다니고 막 그 밑엔 전부 외국인 노동자고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여기가 AI 플러스 X가 돼서 스마트 공장이 되고 깨끗해지고 주변 생태계 대학들하고 결합을 하고 그런 식으로 생태계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주지 않으면 어려워요. 이건 생태계를 살리는 일이다. 산업만 가지고도 안 되고 학교만 가지고도 안 되고 연구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지역만 가지고도 안 되고 지역과 산업과 대학과 연구소가 같이 결합해서 생태계를 이루면서 나가줘야 되고 여기에 정부가 똘똘하게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가면서 제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 전략을 세워서. 그러면 3년 안에 한국이 경쟁력을 완전히 복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잠재 성장력 자체를 올릴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